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제로에서 확장세로 넘어가는 흐름을 나타냈다고요? 네, 우선 월 초에 그동안 기준선을 위협받았던 ISM 제조업 지수가 2월에 53.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이달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견조한 상승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6월부터 기준선을 오가면서 다소 좀 불안정하게 추이했던 ISM 제조업 지수가 2월에도 추가 상승을 통해서 기준선에 확실하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은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요 제조업 지수 중에서 가장 먼저 공개되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2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양호한 수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다음 달 초에 공개될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질 여지가 마련되었다라고 먼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를 보면 2월에는 10.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월치인 마이너스 7.8포인트는 물론이고 예상치인 0포인트를 크게 상회하면서 7개월 만에 기준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의 큰 폭 반등은 신규 주문이라든지 고용 부분이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제조업은 물론이고 미국 경기 전반의 회복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부 지표 중에서 신규 주문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에 마이너스 7.2포인트에서 13.3포인트로서 지난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고용지수도 전월에 마이너스 4.3포인트에서 8.01포인트로 작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뉴욕 제조업 지수가 다른 제조업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뉴욕 제조업 지수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효과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라는 데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연준의 1,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단행된 이후에 뉴욕 제조업 지수는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바가 있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단행된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앞선 정책들보다 보다도 강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월 뉴욕 제조업 지수의 반등은 앞으로도 좀 더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제조업 지수가 또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부진하게 나타났지만은 산업 생산 같은 실물 지표의 선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월 제조업 지수의 큰 폭 개선은 작년 8월 이후 2%대로 둔화되고 있는 산업 생산 증가율의 반등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제조업 지수의 큰 폭 반등에 이어서 산업 생산과 또 이런 실물 지표들의 개선이 확인이 된다면 미국 기업들의 고용 확대가 가능하고 또 고용 확대로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증가할 여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제조업 경기의 확장 국면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미국 경기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준다는 측면에서도 뉴욕 제조업 지수의 큰 폭 반등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장세를 보인 뉴욕 제조업 경기 관련 지표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2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또한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만큼 경제 주체들의 심리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호전 정도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의 2월 잠정치 같은 경우도 76.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일단 당초 예상했던 73.5포인트는 물론이고 전월에 73.8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소비심리가 일단 작년 11월 이후에 3개월 만에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의 세부 항목 중에서 현재 경기 여건에 대한 지수도 8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85.5포인트와 또 1월 확정치인 85포인트 선을 크게 웃돌았고요. 또
또 소비자 기대 지수도 66.6포인트에서 68.7포인트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계의 향후 12개월 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도 84포인트에서 85포인트로 소폭이나마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이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개선된 것은 역시 주택시장의 그런 좀 가격이 본격적으로 바닥 국면에서 탈피를 하고 또 미국 증시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가계의 자산 소득이 증가를 한 데 기인하고요. 또 고용시장이 꾸준하게 개선되면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소비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이라고 유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소비 심리의 추가적인 개선 여부, 이 부분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재정절벽 이슈와 또 에너지 가격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월 초 재정절벽 이슈가 일정 부분 완화되었다는 점도 일단 2월 소비 심리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달 말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 정보 지출 자동 삭감 문제에 따라서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의 2월 확정치 또는 3월 잠정치 결과가 다소 좀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작년 4, 4분기 미국의 소비가 2% 이상 증가하면서 재정절벽 이슈가 실제로는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를 했지만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미국 가계의 씀씀이 계획은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유가 같은 에너지 가격 추이도 상대적으로 좀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제유가와 미국 소비 심리의 변화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작년 11월 이후 국제유가가 점진적으로 반등하면서 현재 배럴당 100달러 선을 앞두고 있는 수준까지 상승함에 따라서 이런 과정 속에서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는 역으로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지만은 북반구의 동절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작년 11월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국제유가의 계절성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가계는 그 에너지 가격으로부터의 부담감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국제유가는 미국 등 주요국들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앞으로도 높은 수준에서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은 미국 가계의 소비 심리 개선을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관련 경기 지표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를 통해서 미국 시장 분석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오늘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